매주 모의고사 5주차입니다. 문제에 점점 익숙해지시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토지 관련 용어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하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억, 택지. 택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주상공. 그런데 주상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다시. 택지 그러면 주상공을 찾고 주상공이 안 보이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기억은 정확합니다. 니은, 획지와 필지. 필지가 정답이라면 키워드 세 가지죠. 필지 그러면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시작.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획지 그러면 가격이 있어야죠. X. 디귿으로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학개론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었던 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절차를 한번 정리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해요. 그럼 이때 표준지.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 중에서 가장 공통점이 많은 토지.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라고 해야죠. 이것은 X. 리얼로 가겠습니다. 지역 상호 간 전환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후보지라고 해야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 됩니다. 2번 문제 지대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차액 지대를 주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카도. 리카도의 차액 지대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 겁니까? 잉여라고 본 겁니까? 잉여. 자, 그리고 리카도 차액 지대에서는 지대를 뭐라고 정의했던 거죠? 비옥도의 차이다. 비옥도의 차이다. 근데 비옥도는 무관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는데, 자, 그럼 1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중시했던 사람은 누구죠? 튀넨. 튀넨의 위치 지대론. 비옥도와는 무관합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리카도를 비판했던 마르크스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준지대. 자, 표현을 한번 쭉 보세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것을 준지대라고 해요. 자, 왜 잉여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겁니다. 판매 수익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 이게 지대이기 때문에 남은 거죠. 그래서 잉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해야죠.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3번. 생산성하고는 무관하다. 표현을 좀 바꾼다면 비옥도하고 지대는 상관없다.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 즉 소유권의 대가라고 주장했던 사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경제지대가 딱 보이면 누가 떠오릅니까? 파레토. 자, 파레토에 지대할 때는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지대가 나와야 됩니다. 전용수입은 뭐라고 정의하죠? 최소. 지대는 초과. 그런데 4번을 보면 경제지대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전용수입을 설명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현만 보는 겁니다. 공공발생지대라고 하는데 기억하지는 마시고 한 번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이 토지 관련 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중에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구분합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딱 일정한 범주 안에서 나옵니다. 1990년도에 시행되었던 토지공개념 3대 실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다 폐지가 된 거죠. 거기다가 TDR 하나 정도, 공안지도 우리나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업,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하는 제도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정받고 폐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초세, 이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폐지됩니다. 따라 정답은 2번 됩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론,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는 그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율과 비율을 합하면 100%니까 1이 돼야죠. 한 번 더 정확하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60%를 갚았습니다. 그럼 60%는 상환 비율이겠죠. 나머지 40%는 잔금 비율. 합치면 100%니까 1. 따라서 비율 더하기 비율은 1. 반면에 역수는 곱하면 1. 비율은 더하면 1이고 역수는 곱하면 1이고. 2번으로 갑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역수는 저당 상수라고 해야죠. 반면에 감채기금 역수는 뭐가 됩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따라 연금이 현재 가치니까 저당 상수하고 역수 관계가 됩니다. X.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일단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상환액입니다. 상환액. 그럼 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가 저당 상수고, 저당 상수는 여러 가지 상환 방법 중에서 딱 하나, 원리금 균등하고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끝. 자, 이런 것이 단리. 근데 복리는 그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그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 우리는 복리라고 말합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금융계수 종류를 먼저 결정해 놓고 찾아가는 게 좋아요.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매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 다시 말하면 연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 금액이 항상 똑같을 것.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될 것. 그래서 매년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맞는데 5%씩 매년 상승하면 금액은 계속 다르겠죠. 이럴 때는 일시불. 미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5년 후, N년 후 정확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을 찾아랍니다. 자, 1번 사채죠. 사채니까 부채금융. 2번의 키는 신탁, 맡겼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탁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탁자 입장에서 보세요. 위탁자가 신탁을 하면 수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되돌려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부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죠. 이는 지분금융. 그 다음에 어미라고 했죠. 어미니까 당연히 부채죠. 부채금융. 다음, 자, 5번은 그냥 다 묶어서 말해보세요. ABS 안에 MBS가 있고 MBS의 종류는 MPTS, MBB, MPTB, CMO 모두 다 부채금융. 따라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매주 모의고사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들을 계속 숙달하고 반복해 두시기 바랍니다.